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추가 제재와 외교적 장려책 등 어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진전을 위해 이 같은 정책 검토를 지시했다는 설명입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1일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받고 북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해진 나쁜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Andrew, this is a bad problem that has gotten worse over time.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요구한 첫 번째 일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북한의 무기가 제기하는 증가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도록 정책을 검토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책 검토에는 추가 제재와 동맹과의 조율, 그리고 외교적 장려책 등이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the first thing we're going to do is to review the policy across the board, to look at what tools we have, including additional sanctions, including especially addition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with allies and partners, but also to look at diplomatic incentives. 블링컨 장관은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계획인지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지명자 시절이던 지난달 19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전반적인 북한에 대한 접근법과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팀에는 블링컨 장관과 함께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와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조정관 등 과거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있는 전직 당국자들이 합류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을 중심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날 블링컨 장관은 중국에 대해서도 강경한 정책을 예고하면서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가장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 어떤 측면을 다루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약함이 아닌 강함의 위치에서 중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 성명을 통해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정치인 구금,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민주주의 이행과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면서 군부가 국민의 뜻을 지배하려 하거나 신뢰할 만한 선거 결과를 없애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 군부의 즉각적인 권력 포기와 구금자 석방, 통신 제한 해제, 시민들에 대한 폭압 중단을 요구하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미얀마 군부에 즉각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 발전에 대한 미얀마 국민의 열망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도 1일 성명을 통해 군부 쿠데타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에 대한 미얀마 내 성과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내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추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제 형사재판소 등에 대한 회부가 지연될 경우 먼저 피해자들이 사는 국가 내 법 체계를 통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책임 추궁을 촉진한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이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유엔 안보리가 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 특별재판소를 세우는 등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그러나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면서 대신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정착한 국가의 국내 사법기관이 북한에서 벌어진 반인도적 범죄에 연루된 개인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해당 국가의 정부와 사법기관은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내법의 틀 안에서 국제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는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등에서 피해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원고들이 관련 정보와 증거를 확보하고 북한 정권의 자산을 확인하는 데 계속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들을 면담한 결과 북한 정권이 정치범 수용소뿐 아니라 일반 수용소에서도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행사하는 것조차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수감자들이 혹독한 수감 환경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반도 관련 정치적 사안들을 우선시하는 흐름 때문에 책임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책임 추궁은 정의를 추구하고 향후 이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2일 개막하는 제46차 정기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북한 당국이 남포 항구 일대에 최소한 5개의 대형 유류 저장 시설을 추가로 짓고 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됐습니다. 맥사 테크놀로지가 지난 12월 23일 촬영해 구글어스에 공개된 위성사진을 VOA가 분석한 결과 기존 유류 저장 탱크들이 밀집한 지역에 지름 약 32m에 이르는 원형 부지 4개와 지름 25m의 부지 1개가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 부지에 건설 자재와 트럭, 인력의 움직임도 포착됐는데 5개 저장시설이 모두 완공되면 이 일대 북한의 유류 저장시설은 30개 이상으로 늘게 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북한 당국이 제재로 인한 유류 부족을 피하기 위해 비축량을 늘리려는 시도로 풀이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이 가능한 정제유 상한선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등은 북한 당국이 선박간 환적 등 제재 회피를 통해 유류를 꾸준히 반입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와 노르웨이가 자국 내 북한으로 송환해야 할 북한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나라는 2019년 12월까지 북한 노동자를 모두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지난달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결의 이행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르웨이는 특히 자국 이민법에 따라 유엔 안보리 혹은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모든 개인이 노르웨이에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것을 막고 있다며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 노동자 송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1월 21일 현재 66개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